옛날에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지방에서 막 올랐을 때는 월세 받으면서 위에서 거주하면은 뭐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대표님, 제가 여기 회사 입사해가지고 좀 다니다 보니까 요즘 세미나를 회사에서 많이 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명히 빌딩 시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진입을 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던가를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았어가지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 또 시그널도 있고,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좀 이렇게 생겼던 문제인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사실 좀 주춤했었던 건데, 지금 최근에 금리를 좀 내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고, 예전에 2018년도에 임대사업자 그 이자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RTI를 좀 신설했는데, 개인들은 그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감정가가 높아도 대출을 최대한 못 받는 그런 어떤 그런 허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게 2018년도인데 그때 일단은 그때 이후부터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법인으로 건물을 투자했었죠. 근데 사실 이게 시작점이 아니라 2020년도에 법인이 그 아파트나 뭐 이런 주거용 부동산을 여러 채를 막 투자를 하면서 약간 투기가 생기면서 집값이 막 상승하니까 법인을 규제한 거예요. 대출도 규제하고 취득세도 중과하고 재산세도 징벌적으로 내야 된다. 그렇게 돼서 이제 법인이 주택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 너무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때 사실 2020년도 당시에는 금리가 쌌으니까 그때 당시 아파트 투자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다시 건물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왜냐면 건물 쪽은 법인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 넘어와서 저금리와 주택시장 규제로 인해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22년도 되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2022년도에 또 하나가 뭐가 생긴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법인이 주택 규제를 했었잖아요. 근데 강남에 이제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에 거래된 것들이 대부분 밸류업이라는 어떤 이제 트렌드가 돼버렸죠. 뭔가 내가 만들어서 가치 상승시켜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식의 투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건물에 주택이 섞여 있는 상가주택이나 아니면 강남 안에 존재하는데 뭔가 가격이 싸고 주택이라서 신축하면 임대를 맞출 수 있고 이런 건물들을 사서 신축을 하는데 법인이 이제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되니까 그 주택을 잔금 전 용도 변경하면은 주택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명도를 해주고 용도 변경 협조해준다. 그래서 주택인 거를 다 근생으로 바꿔서 그래서 이제 잔금을 치르면은 매도인도 그 양도세 혜택을 받고 매수인도 법인으로 매입할 때 그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2020년도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강남하고 서울 지역에 원룸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때. 오히려 이제 공급을 했어야 될 시기에 규제로 인해서 약간 뭐 그쪽 이제 쏠린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규제를 해도 뭔가 방법을 찾아. 그런 투자들이 많아지면서 이것 봐라. 그러면서 2022년도에 이제 세법을 개정해 버리는 거예요. 계약 당시 주택이었어도 잔금 때 주택이 아니면 양도세 혜택을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매수자들은 법인인데 잔금 때도 주택이면은 취득세 중과되죠. 대출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매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주택자들은 그런 이제 협상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는 형태가 됐는데 최근에 금리가 이제 인하한다는 시그널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다들 이제 대기 수요가 다시 이제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됐죠.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그 상가주택 시장, 아무래도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가주택 여전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전망이 어둡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만나본 고객들은 대부분 똘똘한 한 채 빼고는 그 외의 주택들은 다 뭐랄까 짐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어떻게 보면 대출도 잘 안 되고 세금 많고 보통은 이제 상가주택을 사시는 분들 거기 거주하고 뭐 밑에서 월세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요새 상가주택 거래가 잘 안 되죠. 왜냐면 주택이 있으면 일단은 사람들이 꺼려 하니까 건물에. 그래서 뭐 있는 주택도 다 용도 변경하라 뭐 철거해버리는 상황에서 상가주택을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안 좋죠. 이렇게 고객분들 중에 실제로 무주택자인데 그냥 월세 살면서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건물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무주택자고 그리고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왜냐면 대출이 주택에 섞여 있으면 좀 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취득하고 무주택자니까 그냥 용도 변경을 해버려. 그리고 내가 법인 하나 설립해서 주택이 아닌 상태로 그 법인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쿠션을 주고 가는 거죠. 사실 사는 사람은 주체는 난데 개인으로 사서 법인을 만들어서 쿠션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면 주택이 없으니까 뭐 주택에 대한 규제를 못 받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건물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주택을 이제 우리가 밸류업하는 건물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상가주택 뭐 하는 차례 뭐 위에 거주하고 밑에는 뭐 살겠다. 옛날에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지방에서 막 올랐을 때는 월세 받으면서 위에서 거주하면은 뭐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임차인들하고 얼굴 부대끼는 것도 사실 안 좋아. 왜냐면 임차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올 거예요. 저 장사가 잘 안 돼요. 뭐 물이 잘 안 나와요. 뭐부터 해서 막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문을 두드릴 거 아니에요. 삶의 질이 높아지겠어요. 그래서 상가주택은 좀 피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요새 약간 저희가 이제 하이엔드 주거에 대한 어떤 뭐 연예인들이 뭐 100억대 뭐 그런 거 샀다고 막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뭐 같아요. 약간 부자들은 주거에 대해서는 뭔가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자기 삶의 질이 내가 지내는 이 집이 나의 뭐 어떤 감성과 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뭔가 삶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아요. 그렇게 고가의 주택은 대출도 잘 안 될 뿐더러 현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자를 많이 내야 되기 만약 대출 많이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주거를 자꾸 선택하는 이유는 물론 부자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은 내 주거 환경 그리고 나의 삶의 질에 대해서 되게 많이 비용을 쓴다 생각보다 그런 거라면 괜찮은데 상가주택은 사실 삶의 어떤 질이 높아지진 절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건 뭐 제가 일반화시키는 건 아니지만은 투자로서도 안 좋고 삶의 질로서도 안 좋다. 그래서 상가주택은 내가 밸류업할 어떤 강남에 있는 어떤 서울 요지에 있는 건물 아니고서는 피해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대표님 지금 얘기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그냥 예로 상가주택을 얘기해 주신 거지만 다가구도 마찬가지인 거고 단독주택을 개발하는 것도 그냥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내가 감성적으로 뭔가 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뭐 좋은 지역의 아파트 아니면 뭐 하이엔드 뭐 그런 뭐 시그널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그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 뭐 투자로도 안 좋고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사실 처치 불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사실 정부에서 약간 주택에 대한 규제를 좀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뭐 금융적인 문제를 조금 해결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이런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미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택 규제를 좀 없앨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진짜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을 좀 약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 와가지고 막 200명, 300명이서 세미나 보겠다고 막 기다리시고 이거를 제 눈으로 직접 봐서는 알겠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주택 투자보다 건물 투자가 더 낫다고 하는 게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기는 건물 중개하는 데라서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한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진짜 고객이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건물 투자하는 친구들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근데 다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파트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좋은 거 한 채, 뭐 그 정도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 건물에 몰빵하고 싶은 게 다들 마음이에요. 그 친구들도. 뭐 제가 뭐 중개법인을 하고 있어서 뭐 더 체감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뭐 사러 오시는데 뭐 근데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사실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금리는 떨어진다는 거는 뭐 다들 이제 그 시그널을 받고 있고 지금도 금리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인데도 일단 아파트는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 빌딩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막 건물 투자를 하면 막 몇십억, 몇백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실제로 100억이면 100억이 내가 다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분들 위해서 그 공투 모집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의지만 있다면 뭐 공투도 괜찮고 뭔가 개인적으로 좀 시드머니가 좀 작아도 뭔가 다른 방식을 뭐 찾아보면 다 방법 찾아서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200분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 개인 투자자들도 보면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해요. 그래서 뭐 자기 돈 최소화시켜서 투자하려고 다들 그래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자가 높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좀 주변에 그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구해보시면 뭐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거라서. 제가 뭐 앞서서 뭐 상가주택이나 주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빌딩 시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주택에 원래 투자도 많이 했었고 막 경매받아서 뭐 빌라 같은 거 경매받아서 좀 만져서 되팔고 그런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인이나 뭐 명의를 여러 개 해갖고 여러 채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도 되게 많으셨었는데 지금 좀 약간 투자에 관한 좀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여러 개 해서 이렇게 뭐 돈을 많이 재산을 불리신 분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택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빌딩 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주변에 만난 분들도 어떤 분은 이제 경매 같은 거 하시다가 넘어오시고
어떤 분은 실제로 여러 채 투자했는데 그 처치 곤란이 된 거예요. 규제도 많고 사실 뭐 역전세도 생기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에 비해서는 빌딩 쪽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 분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흐름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겁니다.